안녕하세요. 부성 일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맛있는 식사를 한 후고 또한 어쩌면 조금 밥을 먹어 졸릴 시간이지만 우리는 제9기 신혼부부 학교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좀 다르나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죠. 대면으로 못하니까 모임이 금지되고 예배회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아주 멀리서 저 멀리서 공간은 한 공간이지만 그 아주 끝과 끝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지금 한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또한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통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안부 먼저 물어볼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또 이제 한글날 해가지고 겹치니까 그 사이가 일을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좀 나태하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막 잠도 많이 자고 막 좀 집에서 쉬면서 막 재충전의 기간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사람이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때요? 쉴 때는 그냥 푹 쉬세요? 어떠세요? 네, 진짜 잠만 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쉴 때는 그 부부가 쉴 때는 뭐 특별하게 터치 안 해요? 어때요? 안 해요. 그냥 얘를 같이 하는 시간 할 때는 같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는 이때는 자유시간 두자 할 때는 서로 터치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네, 시간 가는 거죠? 아 그래요? 시간에 네. 시간 보면 쉬고 그래요. 아 그래요. 좋네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좋은 건데요. 좋은 거죠. 이제 항상 함께하는 항상 그 뭐 1분 1초도 함께하는 시간이 좋죠. 좋은데 또 그에 맞춰서 또 시간을 두고.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네. 맞아요. 왜냐면 개인적인 시간이 공간이 좀 필요해. 특히 남자들도 필요해요. 남자들은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여자분들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아 좋아요. 그렇다고 뭐 1분 1초 뭐 24시간 내내 함께하는 또 부부가 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삶이 좀 다른 거고 방식이 다른 거고 내 함께하는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었더니 정말 하루 종일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던 적이 저희가 한 달가량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정말 하루에 수십 번씩 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각자의 시간에는 알아서 놀고 같이 밥을 먹든지 이럴 때는 또 같이 하다가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코로나19 2월 달부터죠. 코로나19 이후로 늘어난 게 뭔지 아세요? 가정 안에서? 네. 이혼이 많이 늘어났고요. 싸움이 많이 일어났대요. 다툼.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면 좋은데 또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만 또 함께하면 또한 성격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좀 예전에 그냥 넘어가시던 부분이 예민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다툼이 일어나니까 싸우다 보니 그것이 이제 너무 극도로 높아지고 나서 이게 이혼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이게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맞죠? 네. 완전 바꿔. 예전에 소소한 일상,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게 지금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맞죠? 일단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은데 마스크를 또 벗지 못하는 게 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잘 지내셔서 다행이네요. 네, 저는 오히려 쉬는 날이 조금 좀 더 힘들긴 해요. 왜냐면 쉬는 날이 이제 지금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그러니까 부부간의 시간을 갖고 또한 아이들의 시간을 가질 수, 그러니까 자신만의 시간을 둘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좀 그 시간이 많이 사라져요. 많이 사라져.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는 행복이고요, 사랑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라고 하는 나눔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3주가 저희가 지금 6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첫 마음을 알려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첫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만나는지 예전을 생각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기억함으로써 이제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왜 만드셨는지,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지 아름답게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뭔지를 지난주에 나눴다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지금 이 시간에 좀 필요한 게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통입니다. 대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들어보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뭐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많은 분들이 간주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격적.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건 한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대화를 믿는 것처럼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 성격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랑 대화하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한 부분이.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대화가.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코로나19 하전에는 대화를 하면 그래도 24시간 함께하지 않으니까 좀 띄엄띄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을 좀 함께하는 시간 있고, 좀 낮에는 좀 각자의 삶에서 하고 난 후에 저녁에 만나서 대화하고 자다가 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거리 두기를 하자, 그리고 나가는 걸 조금 자제하라고 하면서 못 나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집에 있는 게 다예요. 그렇다고 부부가 대화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죠? 대화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부부도 뭐 하지만 대화 안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안 한다는 거는 100%는 아니지만 좀 이 부부간에 어떤 조금에는 좀 뭔가 있다라는 뜻을 할 수 있거든요. 맞죠? 네. 한 공간에서 대화를 안 할 때도 있지만 그게 계속 안 한다는 건 무엇이 있는 거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또한 오히려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고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성도 1분 가족이 어떻게 하면 좀 소통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맞춰서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대화를 좀 잘 하세요? 되게 어렵다. 네. 왜 어떨 때는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많고 적음의 기준이 모르겠어요. 기준이라고 적는 거죠. 맞아요. 대화 중요해요.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들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네. 대화를 해야지 돼요. 그 사람 알아가실 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또한 인격이 또한 나타나거든요. 또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서 더 알아갈 수가 있고, 또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구조가 다르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도 그렇죠. 네. 생각이 아예 다르고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달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한 부부간의 또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대화가 어떤 대화가 보통 우리가 이루어졌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부부가 더한 소통을 하고 또한 더 알아가고 한지를 좀 더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은 오늘 교재에 보는 대로 남녀는 대화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 불행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모르고 그 차이점에 대해 주의를 기르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사랑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나와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닮은 부분도 있어요. 맞죠? 네. 근데 분명하게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내가 아니죠. 그렇죠. 사랑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어찌됐건 그래서 그 안에 결혼 전에 남편의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을 몰라서 결혼하셨을까요? 어떠셨어요? 성격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죠? 만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나면 어찌됐건 첫 만남을 갖고 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을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하면서 이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는 어떤 성격이구나라고 나름 네. 파악을 하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맞죠? 어쩌면 그래서 다른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맞죠?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을 발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여기 나오는 교재처럼 다를 때 또한 매력을 느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일 때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나와 좀 다른 모습이 있네. 그 모습이 또한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제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이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안에서 그 다름 때문에 또한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소통의 문제로. 그 문제를 좀 알아보려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람의 성격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세요?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이성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성격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무튼 성격 어떨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바뀐다고보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네, 저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뀔 수 있다면 내 삶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무언가의 그냥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맞죠? 그러면 성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성격이 10년 전에 정말로 어려움을 통해서 제 성격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잘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성격 바뀌지 않는데 사람을 보는 방법엔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격이 바꿀 수 없는 성격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 보니 또한 부부싸움이 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격이 아닌 인격. 네,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잖아요. 인격을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은 그대로지만 성품이죠. 성품을 말하면 다른 말 인격. 우리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혈질 같은 거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 성격을 이제 화를 참을 수 있는 온화한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성품을 개발하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책에 보면 두 번째 장을 왜냐하면 두 번째 장을 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어때요? 생각의 차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TV를 봤을 때 어떤 한 장면을 봤어요. TV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같을 수 있죠.
하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모습이 다르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죠?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에 있는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살아오는 모습 쪽에서 나타난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한 예를 든다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한 예를 쓰면 요즘에 이제 대두되는 게 뭐냐면 많이 하는 게 좀 여성의 인권을 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그거를 지지하시는 분이 있고 맞죠?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주제잖아요. 그 페미니즘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치를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지지하는 생각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대화는 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으로. 네. 즉 내 경험이나 그걸 통해서 합리적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또 장형이나 생각해서 이제 다른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 있고 또 한편으로 쉽게 생각하면 가슴형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아닌 그때그때만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생각이 있어요. 대화할 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머리로서 그게 정말 머리를 통해서 정말 뭐가 옳은 건지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인가면 또는 뭐 다른 분은 내 가슴형이라고 하니까 내 감정에 따라 온전히 내 감정에 따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중에 뭐가 옳고 뭐가 틀릴까요? 대화할 때 없어요. 그냥 각각 맞는 거예요. 근데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이성한 사람들은 머리형은 이성을 그냥 중시하게 그것을 합리적인 걸 따져야 말하는 분들 이게 딱 말할 수 없지만 보통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남편은 어떻게 하죠? 이것을 꼭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를 던졌어요. 아내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이 문제에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슴형이죠. 같이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라고 원해서 말을 했는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들으면 힘들어지도 있지만 바로 머리를 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답을 주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가슴으로서 감정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대화를 원하는데 머리를 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무엇을 끄집어내서 해결해야 되고 그 답을 내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보통 남자들이 그렇다면 여자들은 좀 감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는 대화를 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의 말처럼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대요. 대화 기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개발서 같은 거? 대화의 기술. 맞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기 개발서죠. 자기 개발서로 대화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직장 생활에서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면 어떠세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회사 나가면 어때요?
그냥 만약에 싸웠으면 이제 일할 때도 좀 짜증이 섞여 나가지고. 맞죠. 그런 왜냐면 거 없지 않아요? 남는단 말이야. 왜냐면 가장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삶의 자리가 생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생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일군, 우리가 만든 그 가정을 더 행복하고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거 있어야지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또한 다툼이 일어나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네, 가정이 편해야지 나라가 편하고, 가정이 편해야지 회사가 편하고, 가정이 편해야지 교회가 편해요. 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대화가 필요하고, 그와 함께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니다. 오랫동안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지만 오랫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나름대로 살아왔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남자는 그 이성적으로 머리를 한다면 그때는 한번 아내를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머리가 아내는 어땠을까? 아내는 이제 그 무슨 답을 내기보다는 같이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누굴 욕할 때 같이 욕해주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아내도 남편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이게 일부러 답을 내는 것이 그냥이 아니고 그래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한 답을 내려고 해요. 남자는 맞죠? 맞잖아요. 네. 답을 내려는 이유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나름 진짜 남자들 그래요.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걸 해결책을 해서 보이고 싶으니까 나름 답을 내다 보니. 근데 그게 이제 그것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다툼이 있으니까 한 번쯤 그걸 또 생각해주면 우리 남편이 입장을 바꿔 남편이 나를 생각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걱정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한다. 그 순간 열이 확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그렇고 나서 한 번은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의 그 모습을 입장을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소통이라는 뭐냐면 이거죠. 뭐냐면 한편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소통을 하는 거는 함께 내가 어떤 주제에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그걸 듣고 상대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난 또 그걸 받고 얘기해주고. 한마디로 우리가 배드민턴 하면 셔틀콕이 퉁퉁퉁퉁 왔다 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예요. 네. 이게 대화예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소통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을, 소통하는 방법을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했던 것처럼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대화에 5가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1단계에서 5단계가 있대요. 책에 제가 찾아보니까 1단계에서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기라고 하면서요. 그 중에 있는 것이 3가지,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 반영하기는 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만약 이거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겠죠. 맞죠? 너무 많은 의미가. 네. 그러니까 어렵고 저기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다르다.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앞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거예요. 근데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다 머리로는 다 그렇죠. 알아. 맞아. 근데 항상 감정이 먼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머리로. 항상 머리가 그래. 근데 어느 순간 가 있으면 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미 상처를 주고 난 후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됐나 또 후회하고 또 다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중요한 것은 말씀도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려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지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식을 얻었을 때 그걸 지식으로 끝내는 거는 중에 반쪽이고요. 그 받은 지식을 어떻게 내 삶에서 내 것을 만들고 또한 내 소화시켜서 내 모습을 나타내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들었어요. 들고 나면 그 하나의 말일밖에 없어요. 그냥 말일 거예요. 한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삶에서. 그때 그게 진짜 말씀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계속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야 되지만 그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두 번째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내는 거 되는 게 중요하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첫 번째 대화의 첫 번째는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 그리고 말한 것처럼 세 번째는 공감하는 것 역지사지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자는 거죠. 서로 입장을 생각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대화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다퉜어요.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좀 다퉜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도 그렇지만 어떠세요? 그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르면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맞죠? 이해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해시켜서 네, 내 쪽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안 그러세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내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는 한번 나와 다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한번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대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새로운 좌절감, 제도권 성향하기로 부부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그 욕구를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행동 변화 요구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다시 해결하기. 모든 분노 아래는 상처가 존재하고 이 상처 밑바닥에는 바로 아직 치유되지 않는 어린 시절 상처가 있다. 분노의 강도는 이 어린 시절의 상처의 강도와 같다. 어린 시절 상처가 나갈 때 치유가 일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다 이걸 요약한다면 쉽게 말하면 그냥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한 한 번쯤은 만약 다툼이 일어나면 한 번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시간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해요. 계속해서 그 싸워봤자 답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회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맞죠? 회피하면 또 그 문제로 또 싸워요. 아직 앙금이 남아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회피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할까,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상대방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내가 남편 했던 말을 한번 되짚어 보고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죠. 네. 맞잖아요. 어떠세요? 소통할 때,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공감해주면 내가 다쳤던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떠세요? 난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막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가요? 마음이 다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감을 해줘도 그냥 좋은 거지. 뭐 이게 다쳤던 마음이 열려본 적도 있고 항상 열려 있는 거 이게 다친 건지 열려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항상 그래도 그래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안 가봤고 생각 똑같은 예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지난번에 당신 6시까지 집에 들어온다 했는데 7시까지 오지 않았다. 여기서 그냥 나한테 만약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놓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뭐 회식 때가 있을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늦었어. 안 왔어. 어쨌든 뭐 약속 못 지킨 거니까. 그러면 먼저 거기서 내가 안 왔으니까에 대한 미안함을 먼저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더 화를 내요? 더 화는 나지만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풀이해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이제 신랑 같은 경우에 내가 늦고 싶어서 늦었어? 어쨌든 난 술을 안 마셨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해줘야지. 왜 그거를 가지고 화를 내냐 이러면 이제 저도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늦었잖아. 근데 서로 이해하고 그냥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래도 술 안 마신 거는 칭찬해 이렇게 내가 되는데 이제 저도 마음이 상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이제 나는 술을 안 마셨는데 늦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러니까 서로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좀 이렇게 상황이 더 세게 올라가면 과거까지도 가지고 오더라고요. 너가 예전에도 늦었는데 또 늦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야 되니까 됐어 집어치워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매번 반복인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고 기술이 필요하니까 하면서 대화나 이게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을 그 대화의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냥 대화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있어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을 내가 생각해보고 또한 그 다툼이 일어날 때 어찌됐건 그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만 관철시켜서 말하는 저도 그래요. 이게 아니고 왜 상대편이 왜 이 말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려워요. 만약 그러지 않았어 이게 쉬웠으면 이혼하는 가정 없겠죠. 네,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거를 알잖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건강한 가정을 또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다가 이게 어떨 때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주제에서는 되는데 어떤 주제 또 안 돼요. 맞죠? 어떤 주제는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그래 쿨하게 넘어가는데 어느 주제에서는 이게 예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하지 않으면 말했던 것처럼 그 과거까지 끄집어 나오게 돼요. 왜? 해결 안 됐으니까 이게 계속 마시고 쳇바퀴 도니까 당신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이제 또 해결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상대방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 말처럼 그래서 이제 늦는 거에 말하면 지금 아내가 얘기 들었던 것에서 고민해보고 남편이 그랬던 부분에서 고민해보고 한 번은 그 역지사실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싸우려고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또한 이 행복 안에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다툼이 있는 거고 소통의 부재가 있는 건데 그걸 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 저는 사랑도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그 사랑이 예쁘게 가꿔질 수 있고 화단이라 생각합니다. 화단도 꽃이 있을 때 아름다운 꽃이 있을 때 가꿔야지만 아름다워지고 가꾸지 않으면 잡초와 함께 지저분해져요. 맞죠? 네. 그것도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꾸고 노력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꽃밭이 정원이 아름답게 된 것처럼 또한 사랑도 아름다워지고 그 사랑 안에서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좀 우리가 이번 한 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로 오늘 내가 항상 어떤 문제 있을 때 아내와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남편 대화인지를 생각해보고 남편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한 번은 생각해보고 남편이 이래서 입장에서 이래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한번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도 똑같이 또 생각해 줘야 돼요. 네. 왜냐면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은 함께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훈련이에요. 이렇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다 보면 이게 다른 안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만 처음이 시작하고 나면 그것이 또한 왜냐면 잘 되고 이게 풀어지고 나면 좋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또 대화할 때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과 다르게 대화하는 기술이 달라지고 또한 대화의 모습이 달라짐으로써 이제 좀 더 대화하게 되고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래요. 네. 네. 한 번 더 그럼 이번 주에 한 번 더 오늘 들은 걸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아무튼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저희가 소통을 한번 배워봤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강의로 또 만나뵈려 합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저 멀리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혼부부학교를 세 번째 강의를 하였고 또한 소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을 우리 믿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한 공간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한 대화합니다. 저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며 다른 것을 인정한 후 서로 입장 가운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또한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또한 다투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며 정말로 대화할 때 아름다운 대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모든 부성부 가정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 봬요. 네.